기원전 중국,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고조선 시기,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에요. 이 시기에 지도상 보시면은 저 왼쪽에 진이라는 국가가 있거든요. 이 국가가 최종적으로 중국을 통일해요.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진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은요, 왕 중의 왕, 킹왕짱, 이런 좀 고급진 표현 없나, 이런 의미를 담은 이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전, 신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신적인 존재로 알려진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불을 가르쳐주고 사냥법을 알려줬다라고 알려진 복희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럿 만들었었다라고 알려진 여화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짓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신농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섯의 지배자가 등장을 하는데, 요라는 임금과 순이라는 임금은 굉장히 좋은 태평성대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초기 지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좀 먹고 살만하게 아주 좋은 시대, 이런 태평성대를 관용적으로 요순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임금과 순임금을 비롯한 5명의 지배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셋을 삼황이다라고 하고 뒤에 5을 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황, 오제. 그래. 삼황의 황자와 오제의 제자를 따면 황제가 되죠. 요거 참 괜찮은 표현 같다 이것이. 이 황제라는 표현을 만든 사람이 앞서 봤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바로 진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진시황제, 황제를 시작했다. 이 사람 그 사람이구나, 뭐여. 만리장성을 축조했다라고도 알려진 그 진시황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국과 같은 황제의 개념, 그래 우리도 황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왕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해요. 태왕,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전 드라마 중에 태왕사신기라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이었었던 광개토 대왕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여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태왕이 황제와 유사한 칭호였었던 겁니다. 고려는 황제라는 칭호,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썼는데 어찌됐건 고려 황제 칭호 썼었어요. 자, 그러면 조선이라는 국가는 어땠는지를 보자. 조선은 황제 칭호를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했었던 시기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황제를 쓰니까 조선이 황제를 쓴다 그러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 중국 인정, 황제 인정, 우리는 그거 쓰지 말고 이런 거 입자 이거야. 그 사극이나 옛날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왕은 보통 이런 옷 입어요. 붉은색 왕의 옷을 입은 이러한 사극들을 주로 많이 봤을까? 왜? 조선시대 사극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은 어땠는지를 볼까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중국의 국가가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명나라, 청나라 황제의 옷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네. 이거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둘 다 노란색이에요. 그럼 이거 뭐 그냥 금메달 같기도 하고 뭔가 금이니까 좀 귀해 보이기도 하고, 야, 이런 옷 있으면은 왕 입장에서 입어보고 싶겠죠. 황제처럼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입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 청나라가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해요. 이게 청일전쟁인데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이거 노란색 옷 입을 수도 있겠는데? 야! 나도 황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97년 조선의 고종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제국은 황제국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나 황제국가다. 그래, 나 이제 왕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황제다. 고종이 스스로 셀프 황제에 취임합니다. 고종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있었냐? 이렇게 하면 주변의 국가들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여러 것들을 가져가고 빼앗아가는 시기예요. 당시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그래, 서양의
국가 황제가 입는 제복 같은 것도 좀 입어보자. 야, 그러면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일종의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 친일파 및 일본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조그만 사람이 조선의 왕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나라를 잃어가는 모습. 근데 이거 좀 잘못 찍은 것 같아. 저 끝에 보니까 웬 아저씨가 구경하는 게 찍혔어요. 아유, 아저씨.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예, 아까 봤어. 또 이 고종입니다. 예. 고종은 황제 자리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또. 나라를 빼앗긴 망국의 황제가 될 겁니다. 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 동네 아저씨처럼 쓸쓸한 표정으로 있었던 게 찍힌 거죠. 2022년 오늘의 대한민국의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SNS 가면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아, 오빠 차 뽑았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인스타 이런 데다 이제 자랑하고 올리고 인증샷 찍어야죠. 아, 근데 오빠 마크가 왜 H야? 오빠 마크가 왜 KIA야? 이러면은 조금 이제 뭐 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차는 외제차지. 이제 벤츠 뽑았어. 이 별이 반짝반짝하는 마크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중고 거래 당근마켓에서 이런 것도 거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넬 가방이죠. 뭐 명품백 가방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품백이 아니고요. 명품 쇼핑백입니다. 예, 쇼핑백을 돈 주고 사더라고요. 또 하나에 몇천 원씩 해가지고 이제 막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 종인데 이제 거기 그 샤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나 찐 부자 같아. 그래, 내 삶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샤넬 쇼핑백을 들고 다닌다. 명품백도 들고 다닌다. 빚내서 그래 오빠 빚내서 벤츠 샀어 막 이런 거.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잠실역 주변에 신천역, 성내역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몇 해 전에. 뭐로 바뀌었냐? 잠실세내역, 잠실나루역 이렇게 바뀌었어요. 글쎄 뭐 잠실자 들어가는 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 어디 살아? 나 저기 저 성내역 살아. 뭐 이것보다 어디 살아? 저기 잠실나루역 살아. 잠실 사는구나. 그럼 나 잠실 사는 이런 사람이거든. 나 좀 돈 좀 있거든. 나 좋은 데 살거든.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을까? 글쎄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부들이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구매를 한대. 왜? 엘사, 전거 이렇게 놀림받는 것. 너는 있잖아. 엘사 애들이랑 놀지 마. 뭔데? LH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이 거지야. 빌거 뭐야? 이 빌라 사는 거지들. 전거, 월거, 전세, 월세 사는 이 거지들이야. 우리 귀한 집 자식 아들, 딸들은 이 거지들이랑 어울리지 마. 이게 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좀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은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정의론이라는 글을 저술한 존 롤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은 원초적 상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있었대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 지금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잃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건강하다가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런 무지의 베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좀 더 공평한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회 정의다 라고 존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1번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가 칼을 들고서 이 사과를 잘라. 2번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1번 아이가 자른 거를 둘 중에서 네가 선택을 해. 그러면 1번 아이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최대한 공평하게 자르려고 하겠지. 왜? 잘라서 둘로 나뉘는 사과에 대한 선택권은 2번한테 있거든. 그럼 1번은 무지의 베일 상태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자르는데 규칙을 아주 공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몇 달 전에 논란이 됐었던 사건을 하나 볼게요. 인터넷 유튜버로 유명했었고 방송으로도 진출했었던 프리지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송지아 이분이죠. 이 송지아 씨가 어떻게 유명해졌냐? 막 뭐 명품 이런 것들 많이 사고 이제 막 젊은 자산가나 금수저다 이런 것들 이제 플렉스하면서 와 언니 멋져요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까지 막 진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막 다 짝퉁이었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분 사과했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영국의 BBC는요, 이 한국의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를 했었습니다. 뭐라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한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지금 계급 불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대요. 모두가 금수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대요. 그래요. 사람들은 송지아 인생의 판타지를 투영했고 대리만족했대요. 근데 그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자 열망도 무너지고 분노한 겁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 이 금수저라는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다른 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짜였어? 나의 삶의 행복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불평등 매우 심하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른 행복의 기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점입니다. 마치겠습니다.